간호조무사 기본간호 기출중심 요점 강의, 오늘은 17번째 습도 유지 및 산소 호흡 돕기입니다. 이 앞전에 16번째 IO 체크하는 파트는 앞으로 25년도에 개정될 때 빠질 파트거든요. 그래서 중무저가 많이 낮은 반면에 오늘 할 습도 유지 및 산소 호흡 돕기 파트는 중요도가 조금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습도 유지 돕기입니다. 네, 목적을 볼게요. 일단 증기 흡입을 하는 목적은 객담을 묽게 해서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기관지 점막의 건조를 예방하고 부종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흡입 치료할 때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기도 자극의 증상을 완화합니다. 증기 흡입의 목적과 산소 투여할 때 가습을 하는 목적이 같다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방법은 이제 증기 흡입 치료하는 그 방법은 그 가습기에 그 증류수를 채우죠. 3분의 2 정도 넣고 작동이 시작됩니다. 이걸 너무 가득 채우면 안 됩니다. 3분의 2 정도 채우고 작동을 시작합니다. 많이 젖겠죠. 방울방울 물방울들이 생기면서 많이 젖어요. 그래서 침상 머리맡에는 방수포를 깔고, 그리고 그 위에 크레들, 우리 아시죠? 침상 만들기 할 때 크레들, 그 크레들을 놓고 그 위에 비닐포로 덮어가지고 증기가 새지 않도록 해서 증기 흡입 치료를 합니다. 가습기의 그 분무구의 대롱은 환자 얼굴 쪽으로 대어줘야 되겠죠. 환자 얼굴을 방향으로 하되, 환자 코 방향으로 하되 직접 닿지는 않도록 한다라는 거, 이 기출 지문이거든요.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젖겠죠. 그러니까 젖지 않도록 수시로 비닐포에 맺혀 있는 물방울을 자주 닦아줍니다. 그리고 가습기는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 청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습기로 인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오한 사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한 방지를 위해서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보온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물을 따뜻하게 데펴서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물을 따뜻하게 데펴서 준다, 뭐 따뜻하게 해서 준다, 뭐 이런 말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산소요법을 위한 지침입니다. 네, 아주 간단한데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겠습니다.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거 사용하지 않죠. 우리 병실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는 금연입니다. 네, 우리 병실에서 산소 치료를 하고 있는 병실이 나오는 그 월 오투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산소 치료가 다 가능한 병실들이거든요. 그래서 병실에서는 뭔가 그 불이 날 만한 거, 네, 그런 것들은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연성 물질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용품을 치워야 되고 또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합성, 정전기를 일으키는 만한 물건, 합성 섬유로 된 거,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담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그 담요는 면입니다. 면. 100% 면이다. 나일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좀 봐두시고요. 호흡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환자를 간호할 때 중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일단 체위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적절한 체위가, 호흡에 장애가 있고 호흡 곤란한 환자이기 때문에 상반신을 세워줘야 되겠죠. 반자위, 파울러식 체위입니다. 그리고 호흡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심호흡을 할 수 있도록 호흡 근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심호흡과 호흡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또 기침할 수 있도록 하고, 증기 흡입 치료라든지, 그리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유지해 주고 환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흡인도 하고 산소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산소 투여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그 산소를 투여할 때 사용하는 그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림에서도 잘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비강 카테타, 나잘 카테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림처럼 이렇게 기다랗게 해가지고 안으로 코로 쏙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극이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오지선다기 때문에 이 그림이 섞여서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걸 답으로 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밀어 넣을까? 코에서 귓바퀴까지의 길이를 재서 그만큼의 길이만큼 삽입을 쑥 코로 쑥 넣어서 삽입합니다. 천천히 밀어 넣는다는 얘기죠. 자극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나잘 카테타가 이런 거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시험에도 참 잘 나옵니다. 이게 비강 캐뉼라라고 해서 이 콧구멍 보이나요? 여기 여기 콧구멍 이거 두 개 이걸 씌우는 거예요. 이 프롱이라고 하거든요. 이 프롱을 콧구멍에다 이렇게 끼웁니다. 끼워가지고 귀 뒤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거죠. 비강 캐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잘 캐뉼라.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프롱을 콧구멍에 끼운 다음에 고정을 합니다. 이거는 환자가 일단 편안해합니다. 적용하기가 쉽고 대상자가 편안해하고 말도 다 가능하고 식사도 가능하니까요. 편안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캐뉼라 이거를 착용하고 나서 O2 틀면 산소를 틀면 그 수분병에 중류수병에 물방울이 뽀글뽀글 생기면 정상으로 산소가 나오고 있는 정상 작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뭘까요? 이렇게 수분병에 물방울이 생기면 정상이다라고 문장이 나오면 맞는 문장입니다. 말하고 먹을 수 있어서 편안해하고 또 이 캐뉼라는 8시간마다 제거하고 이 콧구멍이나 이런 헐었는 게 있나 없나 이런 피부 간호도 좀 하고 깨끗하게 봐줍니다. 재멸균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자는 반자위를 취해준다. 지금 우리가 산소 치료를 하는 이 대상자들은 다 반자위입니다. 상체를 세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산소 마스크입니다. 이 캐뉼라보다 마스크는 좀 더 고농도의 산소를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산소 마스크. 우리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보통 산소 마스크 씌우잖아요. 그만큼 산소를 빨리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산소 마스크. 100%에 가깝게 산소를 제공할 수 있고 마스크니까요. 그리고 비강 캐뉼라,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 비강 캐뉼라보다 높은 농도의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주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입을 다 이렇게 코하고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대상자로 하여금 의사소통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스크의 종류는 제가 이제 그림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단순환면 마스크나 부분 재호흡 마스크, 비재호흡 마스크, 벤츄리 마스크 뭐 이런 등등의 마스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만 배울 거고요. 부분 재호흡 마스크랑 비재호흡 마스크는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백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마스크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육안으로 겉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부분 제호 마스크인지 비제호 마스크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제호 그 마스크는 그 마스크랑 백 그 사이에 그 비제호식 그 밸브가 하나 더 거기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뱉는 공기가 그 마스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비재호흡 마스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주머니를 다 달고 있기 때문에 부분 재호흡 마스크와 비재호흡 마스크를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주머니를 하나 달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벤츄리 마스크는 벤츄리 통을 달고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이 되지요. 그리고 반자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스크는 어떻게 씌우나요? 코에서 아래로, 코에서 턱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로 씌운다는 얘기입니다. 방향 바꿔주면 틀려요. 그리고 귀 뒤나 뼈 돌출 부위에는 이런 것들 고정할 때, 이 카테트랑 닿을 때, 줄이나 이런 것들이 닿을 때 피부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꺼즈나 패드를 대어줍니다. 그리고 눈의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 눈 쪽 부분을 꼭 맞게 씌워줘야 돼요. 이 산소가 엄청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눈에 자극이 자꾸 와서 우리가 눈 안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눈의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 쪽으로 가는 부분을 꽉 맞게 잘 씌워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2시간마다 제거하고 피부를 건조시켜줍니다. 아까 캐뉼라는 8시간마다 였잖아요. 근데 닿는 면적이 적으니까. 그런데 마스크는 닿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2시간마다 제거하고 피부를 좀 잘 관찰하고 건조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스크입니다. 오토 마스크, 산소 마스크. 이게 단순 안면 마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명칭이. 우리가 산소 마스크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코에서 이 턱 방향으로, 입 방향으로 이렇게 씌운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돌출된 부위, 이런 부위에는 패드를 갖다 대줘서 자극이 없도록 피부에 자극이 없도록 해준다. 그리고 눈으로 산소가 가면 안 되니까, 눈에 자극이 되니까 여기를 꽉 맞게 눌러서, 여기를 눌러서 꽉 맞게 잘 씌워준다 라는 얘기죠. 부분 제어온 마스크, 비제어온 마스크는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벤츄리 마스크는 이렇게 벤츄리 통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아주 정확한 FiO2가 가능합니다. 조절이 가능한 게 벤츄리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종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고 이게 무슨 마스크구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파트를 배우면서 저산소증, 혈액 내의 산소 수치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저산소증에 빠졌을 때 증상, 요즘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안절부절 못하죠. 불안해합니다. 환자가 저산소증에 빠지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대신에 맥박수와 호흡수는 증가합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산소를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호흡수가 증가하고 또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그 산소가 부족하니까 심장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맥박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가스 교환으로 인해서 결국은 청색증이 온다라는 겁니다. 산소 결핍으로 인한 청색증 꼭 온다. 그래서 저산소증의 증상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산소 투여 방법, 우리 이때까지 그림으로도 봤던 이 종류를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봐두셔야 시험에 나오면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테타는 나잘 카테타는 요즘 잘 쓰지 않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많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비강 캐뉼라입니다. 나잘 캐뉼라. 네, 그래서 그 프롱이 달려 있어서 어떻게 콧구멍을 이렇게 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강, 나잘, 캐뉼라라고 얘기하는 거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 캐뉼라 분당 우리가 2에서 6리터 정도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죠. 23에서 44%라고 하는데 이 퍼센테이지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캐뉼라는 마스크보다 좀 더 낮은 저농도인 거고 마스크부터는 좀 더 높은 농도입니다. 보면은 40에 60%, 이렇게 40%, 70%, 100%에 가깝게. 이렇게 마스크는 캐뉼라보다 좀 더 높은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특징이 이제 나잘 캐뉼라는 가장 흔하게 환자가 많이 편안해하기 때문에 흔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마스크보다는 저농도 투여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농도를 공급하는 경우가 언제냐? 우리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호흡기 질환 환자거든요. 이런 환자들에겐 고농도의 산소를 주지 않아요. 분당 2리터의 산소를 오랫동안 쭉 줍니다. 그래서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호흡기계 환자들에게는 이 나잘 캐뉼라를 통해서 저농도의 산소를 쭉 공급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그래서 마스크가 아니고 캐뉼라라는 얘기입니다. 저농도의 산소를 투여할 때 효과적이다. 음식 섭취도 가능하고 말 의사소통하는 데도 편안하다. 네, 그리고 비강 내 점막은 당연히 자극이 되겠죠. 산소가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부터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단순 안면 마스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2, 산소, 마스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캐뉼라보다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코하고 입을 막아서 산소를 공급하니까 코하고 입 주변에 피부가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2시간마다 마스크를 제거하고 피부를 건조시켜준다. 그랬죠. 벤츄리 마스크는 벤츄리 통이 아까 그림처럼 달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FiO2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FiO2는 이제 산소의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환자가 마시는 이 공기 중에 마셔가지고 그 산소의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FiO2 유지가 가능하다. 네, 마스크니까 코와 입 주변에 피부 자극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마스크는 2시간마다 제거하고 피부를 건조시켜 줍니다. 부분 제호흡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환자가 내뱉은 걸 다시 들이마실 수 있게 하는 거고 비제호흡 마스크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밸브가 잠겨져 있는 밸브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2가지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부분 제호흡 마스크는 이 주머니가 달려있는 주머니가 항상 3분의 1종, 그러니까 정도는 다시 흡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백이 완전히 수축, 짜부돼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조금은 부풀어져 있어야 돼요. 항상. 네. 그래서 부분 제호흡 마스크 3분의 1 정도의 CO2를 뱉었던 걸 다시 흡입하게 하는 거고, 부분 제호흡 마스크는 이산화탄소 뱉었던 거를 너무 과량으로 흡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 저장백 주머니 달고 있는 주머니가 완전히 수축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비제호흡 마스크는 100%에 가깝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100%에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건 무슨 마스크냐라고 물어보면 비제호흡 마스크다라고 고르시면 됩니다. 요즘에 시험에 이게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파트에서 ABGA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동맥혈 가스 분석입니다. 동맥에서 피 조금 한 2cc 정도 뽑아가지고 검사하는 거죠. 동맥혈 가스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하나요? 동맥혈 내 폐의 동맥혈의 산화 능력이나 폐 환기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죠. 그 산과 염기에 대한 균형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한다. 검사 결과 금방 나옵니다. 이거는 ABGA는 뭔가 응급 상황일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하자마자 즉시 검사실로 보내서 결과도 바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산소증이 있을 때 또는 과탄산 혈증 또는 산염계 불균형 이런 것들이 의심됐을 때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를 한다. 그리고 피를 잠깐 뽑아서 채취해서 이게 혈액 검사가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 환자들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냥 계속 혈액 내에 산소 수치, 산소 농도, 포화도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산소 계측기입니다. 옥시미터기라고 해가지고 펄스 옥시미터기라고 해가지고 집게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이 2번째 손가락 끝에 마디에 딱 놓습니다. 이렇게 집게 모양처럼 돼가지고 이게 말초까지 산소가 얼마나 잘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는 계측기입니다. 산소 펄스 옥시미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계속 24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ABJ 천자 피를 뽑아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꾹 눌러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동맥에서 찔러가지고 피를 뽑아 천자를 했기 때문에 지혈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꾹 눌러야 됩니다. 피가 퐁퐁 쏟아지죠. 검사물은 체열 즉시 그 보관 바로 옮기는 그 통이 있습니다. 얼음 상자 그 통에 넣어가지고 바로 검사실로 즉시 보낸다라고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인 거죠. ABJ도 요즘 좀 나오니까요.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